오늘 국가유산보다 경복궁 나들이의 대담회의 이명호 작가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자고로 연예인들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작가가 하게 돼서 참 저도 쑥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고 그런데요. 오늘 이 행사의 제목이 국가유산을 보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혹시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사실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월 17일부터 올해 문화재라는 용어가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셨죠? 예. 아마도 국가유산이라는 게 뭐고 또 문화재라는 말이 변경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문화재의 새로운 이름인 국가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과거 문헌이나 신문과 같은 기록물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고적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일제 강점기까지 사용되었는데요. 1920년대부터 문화재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일제 강점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유사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1962년도에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이 되는데, 일본이 1950년대에 제정했던 법률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1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62년도 문화재 보호법을 보면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이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연극, 음악, 무형,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폐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 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 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이하 민속 자료라 한다. 좌우를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문화재라는 명칭은 과연 적절한 용어였을까요? 어떠세요? 별 의심 없이 익숙하니까 사용해왔던 것일 텐데요. 문화재는 문화와 재의 합성어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거기서 재는 사전적으로 재화와 자산으로 금전적 가치를 주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란 용어는 국가 주도하에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문화재라는 용어는 점 단위,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위, 재화적 성격이 강해서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였어요. 그러면 문화재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쓰여질까요? 서양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cultural properties, 미국에서는 이제 문화
자원, cultural resource,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영국에서는 English Heritage, 영국 유산이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에르타주 꿀뚜렐, 이제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 동양에서는 일본은 문화재, 중국에서는 문물, 문화유산, 비물질 문화유산, 뭐 이런 말들을 쓰고, 대만은 문화자산이라는 말을 쓰고, 북한에서는 민족유산이라는 말을 쓰고,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이라는 말을 쓰죠. 그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인류 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 유산은 분류 기준이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부동산 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23년에는 무형유산협약을 만들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 분류,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라는 명칭을 이제 국가유산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재, 이 재할 때 재화와 사물, 과거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면서 계승, 활용, 그리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그 유산 체계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산하에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문화재, 그리고 기념물, 무형문화재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유형의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가 무형의 개념이 되는 건데, 유형을 다시 유형문화재와 사적지류의 기념물, 민속문화재, 그리고 명승 천연기념물류의 기념물, 그리고 무형문화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던 것을 국가유산을 가장 상위의 개념에 두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유형의 개념인 거죠. 유형과 무형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 원칙,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유산의 유형적, 무형적 가치의 온전한 보존, 전승, 유산과 주변 경관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공간을 함께 보존,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 새로운 가치 창출 도모,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향유 도모, 보존과 활용 간의 조화, 사회 경제적 활동 이바지, 지역 고유 역사와 다양성 존중과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도모, 이렇게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관련 산업 발전의 필요성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 기반 기술, 국가유산 보존, 그리고 지식재산, 미래산업의 새로운 기술, 또 국가유산 교육,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발굴, 실측, 재난관리, 기후환경 변화 대비, 그리고 웰빙과 공동체 힐링, 전통 지식과 건강, 관광, K-헤리티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관련 산업 발전도 도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문화재청이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영문 명칭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되면서 코리아 헤리티지 서비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행정부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제 그것이 서비스로 바뀌게 되면서 국가유산, 우리가 문화유산, 국가유산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서비스적인 개념으로 해서 활용까지를 염두에 두는 미래지향적 그런 이미지,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영어에 이제 천명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대략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퀴즈를 낼 텐데요. 그 국가유산청의
청은 그 산하에 유산정책국과 3개의 국을 더 두고 있거든요. 어떤 국이 있을까요? 유산화룡국? 아닙니다. 아, 자, 자연유산, 무형, 무형유산. 거기에 국자를 붙이면 되죠. 예, 청이 아니고 국. 맞아. 이거 어머! 반투명한데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유산국, 무형유산국, 자연유산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시면 유형과 무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유형유산 안에 다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화와 자연의 차이는 그 문화라 함은 인간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공적인 어떤 것. 그리고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자연의 어떤 것. 그래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이게 유형을 이루는 거죠. 이를테면. 무형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개의 국이 있고 거기에 하나 유산정책국 이렇게 해서 4개의 국이 있는 거죠. 그 우리 국립문화유산연구원도 아래에 두고 있는 여러 실들이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미술문화재연구실은 미술문화유산연구실이 되고 건축문화재연구실이 건축문화유산연구실. 그러니까 제가 유산으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그 문화재라는 명칭이 굉장히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최초에.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워낙 오랫동안 익숙하게 써오던 거라서 뭐 대략은 이해를 하지만 그게 개념적으로 명징하게 되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번에 바로잡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습경으로 해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OX 퀴즈를 다 맞추신 분한테는 저희가 별도의 기념품을 나중에 더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현재까지 써오던 문화재라는 명칭은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에서만 쓰고 있던 용어이다. OX. 오, 전부 O. 네. X? 오. X 한 분 나오셨습니다. 예, X 한 분. 튀려고 그러신 거죠? 알고 계신데. 맞습니다. 네. 한 분 빼고 다 맞추셨습니다. 코룡이가 이만큼 준비가 되나요? 예. 두 번째 문제. 국가유산이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을 말한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예. 국가유산 밑에 하위로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3가지가 다 명명되는지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네. OX. 이거는 반반으로 갈리네요. 정답은 X입니다. 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국가유산 체제에서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은 문화유산에 포함된다. 아까 분류를 보셨죠? 그 3가지 분류 중에. 예. 정답은 X. X입니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은 무형유산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겠죠? 예. 생활 관습이니까 무형의 어떤 것으로 봐서 무형유산으로. 예. 자, 네 번째 문제. 그렇다면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은 무형유산에 포함된다. 전원 X를 드셨네요. 예,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네, 정답입니다. 네.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도구니까요. 이거는 유형의 것으로 봐서 문화유산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유네스코가 분류하고 있는 고문서 등의 기록유산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유산 분류 체계에 따르면 문화유산에 해당된다. 네. OX 중에 대부분 O였고 한 분만 X.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맞습니다. 전원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문제 했는데 오늘 굉장히 우수한 모범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정답률이 높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5개를 내드려봤고요. 그러면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네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인간 문화재라고 불렀던 그 장인분들은 네. 또 어떻게 분류될까요? 예. 그렇죠. 무형유산이죠. 무형유산인데 국가무형유산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를테면 직능에 따라서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예,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또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무형문화재였죠? 예.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그 용어를 그냥 두루 쓰다 보니까 좀 어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잖아요. 예. 문화유산청 새로 이제 이름이 국가유산청. 와. 예. 그 두 기관이 크게 다른 게 어떤 거예요? 국가유산청 산하에 많은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도 하나인 겁니다. 음. 저희는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종합연구기관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뭐 명칭도 보셨겠지만 미술 분야, 건축 분야, 고고 분야, 그리고 보존 분야, 그리고 요즘에는 기후라든가 여러 환경 때문에 방제,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 환경이나 화재라든가 지진, 재난 등에 의해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방제 역할까지를 하게 돼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이 제일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럼 국가유산이 아까 몇 개의 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기관인 거죠. 네. 기존의 문화재는 국보, 보물 네. 등과 같은 그런 명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국가유산을 바뀌면서 그 명칭들을 계속해서 쓰는지 예. 아니면 바뀌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국보나 보물과 같은 명칭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국보 1호 외워야 되고 보물 1호 외워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번호가 문화재의 가치를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요즘에는 번호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보이면 국보 무엇, 보물이면 보물 무엇. 그래서 예전에는 한자를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한글, 영어 병기를 많이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분들뿐만 아니라 국외의 분들도 우리 문화유산, 국가유산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라는 용어를 약간 어색해 하시지만 사실은 영국에서도 잉글리시 헤리티지라고 하듯이 저희 코리아 헤리티지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번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